교육자로서 이 땅에 젊은 심어줘야 될 참다운 비전. 예.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젊은이들에게 이런 말을 해주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 참다운 비전이라는 말 자체가, 비전이라는 말은 그 시대 상과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객관적, 그러니까 이 공통적 비전이 있고, 두 번째는 시대적 비전이 있어요. 공통적 비전은 인간이 이 지상에 존재하는 순간부터 누구나 가질 수밖에 없는 비전. 그런데 그 깊이에 도달하지 못하면 절대로 못 갖는 비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삶을 살 때 행복하게 살고 싶잖아요. 예, 그런데 행복은 나 혼자만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관계에서 이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의 평화가 행복을 만들거든.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행복과 평화는, 잘 보세요, 동전의 양면인데, 평화로운 상태가 행복을 만들까요? 행복한 상태가 평화를 만들까요? 시작. 행복한 상태가 평화를 만들까요? 평화 상태가 행복을 만들까요? 시작. 평화가 행복을 만든다. 행복이 평화를 만든다. 이거 큰일 났어요. 이게 실존주의적 입장이에요. 실존주의적 입장은 나를 중심으로 생각해요. 그게 실존주의의 한계라고 그래요. 아까 말했잖아요. 감정을 일으키는 건데, 행복은 감정입니까? 사실입니까? 감정이잖아요. 감정이라는 건 하루에도 수천 번씩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상황인데 행복하지 않을 때 얼마나 많아요? 내가 돈을 수억을 벌었는데 갑자기 친구가 1000억을 벌었어. 갑자기 이 행복이 다 깨지는 것 같은 느낌이야. 예. 행복은 다 상대적인 비교 속에서 이루어지거든요. 인간의 행복을 만들어내는 요소는 평화에서 나와요. 행복하기 때문에 평화를 만드는 것은, 그거는 강화 조건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평화가 첫 번째 비전입니다. 근데 이 비전을 청소년들한테 물어보면 평화에 대한 생각을 해본 적이 있냐고, 생각해본 적이 없대. 혜인이 평화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봤어? 봐요. 우리 고려대 다니잖아. 고대 다녀도 평화를 생각 안 하는 거 큰일이죠. 자, 이런다니까. 평화를 생각할 수 있는 나이가 보통 몇 세 정도 된 줄 아세요? 우리 사회에서 제가 만나본 사람을 보면 50대에서 60세 사이 돼야 평화를 생각해. 인류 평화를 생각하면 굉장히 수준 높은 거예요. 그래서 고전이라는 것은, 고전의 기준이 뭔지 알았어요? 정의, 사랑, 평화. 이 세 가지를 말해야 고전이다, 이렇게 말해요. 정의, 사랑, 평화가 안 들어있다, 이건 고전이 아니라 그냥 하나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걸 보고 초월적 사고라고 그러는데, 매슬로우가 말한 욕구 발달 단계 몇 가지죠? 몇 단계? 자, 마지막 단계가 뭡니까? 자아실현이라고 말하죠. 예, 여기까지만 알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더 알려드립니다. 매슬로우가 죽기 전에 회개를 했는지 하나를 더 말하고 돌아가셨어. 예, 뭐였을까요? 예, 매슬로우는 죽기 전에 뭘 발견했냐? 자아를 실현하다 보니까 보통 생존, 안전, 소속, 그 다음에 심미, 그 다음에 자아실현, 이렇게 보통 5가지로 나누는데, 자아실현을 하다 보니까 내가 원하는 걸 실현하잖아요. 그럼 타하고 대립될 때는 전쟁이 나게 됩니다. 이게 힘의 역량에 따라 전쟁이기도 하고 갈등이기도 하는 상황이 발생해요. 이거를 나이가 들어서 알게 된 거죠. 그래서 마지막 6단계를 초월의식, 다시 말해서 자아실현, 다음이 초월실현, 초월적 사고라고 그럽니다. 초월의식. 초월의식은 뭐냐면, 인류 전체가 공통으로 밑바닥 속에, 마음 속에 근본적으로 갖고 있는 샬롬이라는 의식을 가지면, 그때부터는 충돌이 아니라 여기다 맞추는 거지. 그죠? 여기 평화라는 여기다 맞추게 되면 마지막에 자아실현으로 갔다가 평화를 맞추는 사람은 마지막에 어때요? 싸울 때 마지막 기준이 평화잖아. 싸우려고 할 때 자아실현은 싸움으로 끝나. 근데 초월의식에서는 평화이기 때문에 이 기준에 놓고 싸울 수가 없지.
그럼 현재 종교의 전쟁은 다 어디에 멈춰 있는 거예요? 자아실현에 멈춰 있는 거예요. 평화를 가지고 얘기하던 사람이 마지막에 싸우는 건 이율배반이에요. 절대 불가능한 일이에요. 이게 이제 우리가 발견해야 될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전쟁은 그러면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평화를 위해서. 이제 그 지금까지의 전쟁은요, 대부분 다가 명목은 평화를 겁니다. 말죠? 맞죠? 예, 평화를 걸어. 근데 그 평화의 바로 밑에는 뭐냐? 그걸 뭐 명목이라고 그러고, 명목의 밑에는 의도가 있어. 의도에는 항상 자기 권력이 있어. 자, 봅시다. 중국이 외세 침입을 받아본 게 오랑캐 침입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들이 오랑캐라고 그랬지. 예, 그래서 원나라가 되죠. 원나라가 됐을 때 국민 입장에서야 누구만 바뀐 줄 아세요? 위에 있는 얘들만 바뀐 거야. 원나라가 되든 한나라가 되든 아니면 고려가 쳐들어가서 바꾸든 백성들이 무슨 상관이냐고. 정치만 잘해주면 돼. 예. 근데 그 권력을 잡고 있던 사람들은 나라가 바뀐다는 말은 자기들이 완전히 존재할 수가 없게 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는 한나라야. 우리는 한민족이야. 우리는 이런 뜻을 가지고 사는 민족이야. 우리가 이걸 지키지 않으면 큰일 나. 백성들을 교화합니다. 쇠뇌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의식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싸워야 돼.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대부분 전쟁이 바로 권력자들끼리의 충돌입니다. 권력자들끼리 솔직히 딱 만나서 그럼 우리 화합해서 같이 그냥 나라 운영하자. 그럼 뭐 전쟁이 있어요. 아니면 야 너희들 그냥 운영해라. 내가 우리 물러나서 백성으로 살게. 뭔 전쟁이 있어요. 권력자들끼리의 싸움이라고 보시면 돼요. 흔히 말하는 먼저 깨달은 사람들이 아 이건 우리를 지켜야 돼. 예를 들어 일본과 우리나라의 전쟁 같은 경우 있잖아요. 예. 일본이 쳐들어와서 우리나라를 삼키려고 해요. 또 우리나라가 뭐 다른 전쟁을 우리나라 뭐 다른 외부의 전쟁을 별로 한 적은 없지만 이랬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만약에 잘 보십시오. 우리 국민이 일본의 그냥 백성이 돼서 그냥 백성이 된다 그러면 완전히 백성이 된다. 자기 나라에 완전히 그냥 하나의 나라가 돼버린다. 그러면 그냥 백성인 거예요. 그냥 백성이라고. 처음에야 이제 우리가 막 뭐죠? 데모하고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그렇긴 하지만 대부분은 자기 자의식을 지키기 위해서 타의식을 경계하는 데서부터 갈등이 생겨요. 가장 좋은 방법은 서로 화합과 이렇게 대화를 통해서 풀어가는데 그럼 일본이 우리나라를 쳐들어올 때 이유는 뭘까요? 네? 네, 명목은 자기들이 항상 좋지. 명목은 좋게 걸지. 또 동양의 평화를 위해서 막 그렇게 하잖아요. 명목 말고 실제 의도. 자원. 그렇죠. 일본은 굉장히 불안한 나라예요. 지진이 매번 발생해. 여러분 일본이 지진 해역이잖아요. 지진 대열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지진 때문에 정말 다른 나라를 점령하고 싶어서 안달이던 나라예요. 실제로는 자기의 그 불안함과 생존을 해결하기 위한 욕구가 들어있는 거죠. 이 전쟁이라는 건 전부 다 밑바닥에 자원에 대한 욕구, 즉 생존에 대한 안전에 대한 욕구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때는 뭐 막을 수가 없지. 사실은 평화가 아니라니까. 평화, 동양의 평화? 말이 좋지. 전혀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일단은 첫 번째 비전은 평화입니다. 두 번째는 시대적 비전이에요.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 지금은 좀 전까지는 우리는 정보화 시대, 그죠? 지식 시대, 지식 정보 시대였잖아요. 그때 비전과 지금 인공지능 시대의 비전은 완전히 다른 거죠. 네. 그래서 인공지능 시대의 비전은 온리원입니다. 항상 새로운 걸 알아내야 돼요. 안 그러면 로봇에 종속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이게 바로 현재 우리가 가져야 될 모습입니다. 네네. 비전 안에는 청년들이 짊어지고 가야 하는 어떤 역사적인 비전까지도 좀 여쭙고 싶은 건데요. 분단의 사막, 왕세는 이제 분배의 문제, 그리고 더 나아가 친일 청산에 대한 문제도 있겠고요. 사실 다 청년들이
혼자 밥벌이 하면서 살아가기 힘든 세대를 살고 있는데 그런 역사적인 비전까지도 저는 당연히 청년으로서 짊어져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그 부분들은 제가 볼 때는 평화 안에서 이제 처리돼야 될 하위 요소예요. 진정한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지금 왜 그 일제 식민사관, 그러니까 일본에 충성했던 사람들이 계속 우리나라를 지배하느냐? 그 사람들이 만약에 정권을 놓치면 결국 화가 돌아오거든요. 왜? 결국 친일 청산이라는 것이 다 남아있잖아, 지금. 아직도 못하고 있잖아. 현 정권이 친일파들이니까. 그러니까 그게 안 되니까 할 수 없이 그 사람들이 계속 잡아야 되는 거야. 안 그러면 반친일파가 딱 정권을 잡아서 몇 년만 더 지속한다. 그러면 이제 이게 청산 자체가 되기 시작한다. 그러면 이제 그 대대로 내려온 가문과 모든 걸 다 잃게 돼. 그래서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악을 쓰고 하게 돼요. 그렇다면 진짜 평화를 이루어야 된다면 이제 여기서 친일 청산을 우리가 하겠다고 하고 막 외칠수록 친일파들은 정권을 놓을까요, 안 놓을까요? 이게 지금 현재 갈등이에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젊은이들에게 비전을 준다면 친일을 청산하되, 친일은 청산돼야 돼요. 그렇지만 청산하되 그 사람들을 다 벌을 줘서 재산을 다 가산을 빼뜨리고 뭐 이런 식의 위협적인 형태로 간다면 그들은 절대 정권을 안 놔요. 되려 자기들의 그 친일파, 지금 요즘 교과서에 막 친일 쪽을 더 막 부각시키고 있잖아요. 친일파를 인정하고 막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교과서를 다 바꾸잖아요. 왜 그럴까요? 지금 자라는 아이들에게 친일파가 나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막 지금 새겨주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생각을 왜 하게 하냐는 말이에요. 위협이 무서우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 유명한 얘기 아세요? 소련하고 미국이 이제 냉전이 무너질 때 기자들이 물었대요. 고르바초프한테. 왜 그렇게 막 무기 경쟁을 하고 했냐? 미국한테 왜 그렇게 무기 경쟁을 했냐? 그러니까 쟤들이 쳐들어올 줄 알았대. 이쪽은 쟤들이 쳐들어올 줄 알고 이쪽은 쟤들이 쳐들어올 줄 알았대. 두려움이 만든 사고였다라는 이제 평가가 있었는데 어쨌든 유사한 여러분 집안에서 부모가 아이들의 잘못을 심하게 꾸짖으면 거짓말을 하게 돼요. 거짓말 하게 만든다니까. 그런 것처럼 조금 더 이제 우리가 지혜롭게 간다면 지나간 역사니까 잘못을 규정하되 그 사람들에 대한 책임을, 그 잘못된 책임을 어느 정도까지 이제 지나간 과거니까 어느 정도까지 정말 두려움이 느껴지지 않게. 간디의 평화정책이 결국은 인도를 독립시켰고 루터킹의 평화정책이 흑인을 독립시켰어요. 만약에 루터킹 말고 그때 말콤 X의 폭력적인 쪽이 방향을 잡았더라면 지금도 흑인은 미국인의 두려움입니다. 백인들은 굉장히 흑인과 그 인디언들에 대한 밑에 자의식 속에 숨겨진 두려움이 있어요. 얼마나 괴롭힌지 아시죠? 예. 그야말로 이건 숨겨진 역사고 안 알리고 싶은 역사잖아요. 인디언들을 그 학살했던 그 의식은 인디언들에게 있거든. 만약 그들이 정말로 반체제로 돌아서면 정말 무서운 거예요. 바로 이런 것들에 대한 두려움이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평화를 이루고 싶다면 간디와 같은 그런 마음이 인도를 동시키고 루터킹의 그 마음이 흑인을 지금 대통령까지 만든 거예요. 이런 지혜로움이 좀 필요하다. 이것이 이제 제가 보는 역사관이죠. 그러니까 잘못은 규명하되 그 책임을 마치 그들의 두려움까지 줄 만큼의 책임을 부과시킨다 그러면 그들은 죽을 힘을 쓰고 계속해서 그 자기 체제를 유지시킨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이에요.